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학생과 경찰의 충돌. (1979년 10월 16일) 오전 9시 10분쯤 정광민은 상대 앞 벤치에 앉았다. 벤치 앞으로 두 동급생이 지나가고 있었다. 정광민은 그들을 불러 세워 조금 있다가 교실로 뛰어들 테니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오전 9시 30분 정광민은 먼저 상대 206호 강의실로 뛰어 올라갔다. 첫째 시간 수업이 끝나 둘째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 가운데 그는 낯익은 얼굴을 찾아냈다.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엄태원에게 정광민은 선언문 40장쯤을 슬며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눠주라고 눈짓을 했다. 복도에서 정광민은 또 친구 이성식을 만나 선언문 석장을 주었다. 무역과를 부탁한다. 한번 해볼게. 정광민의 목표는 같은 과의 306호 강의실이었다. 경제과 2학년생 40명쯤이 첫째 시간인 화폐금융론 강의가 일찍 끝나 앉은 채 중간에 대비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정광민은 뒷문을 통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광민이 들어오는 것과 때맞춰 몇몇 학생이 미리 알고 우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쳤다. 다른 학생들도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정광민은 가방에서 선언문을 꺼내 책상을 돌면서 나눠주었다. 그는 이제 흥분 상태에 빠졌다. 나중에 자신이 교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다른 곳과 연락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뛰어나갑시다. 나가자. 40명의 학생들은 우르르 몰려나갔다. 주저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왜 이 젊은이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던가? 시대 정신에 압축된 모습이었다. 1970년대 학원 사찰 시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의 가슴마다에 쌓여 있었던 분노와 정의감, 1970년대 말에 집중적으로 터진 박 정권의 갖가지 부패상, 특히 언론이 연일 보도해온 YH 여공 사건과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 그런 것들이 조성한 발화 환경에다가 하루 전에 있었던 선언문 살포 사건이 조성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뒤엉켜 인화물질을 이루었고 그 한복판으로 정광민이란 불덩어리가 뛰어든 셈이었다. 사명감, 정의감, 울분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풍선에 정광민은 바늘을 찌른 셈이었다.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사태는 자연 법칙에 따라 큰 물리적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경제과 2학년 학생들은 경영과 206호실을 지나가며 합류를 호소했다. 경영과 학생들도 엄태원으로부터 선언문을 받아 책상 위에 놓고 지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가 뛰쳐나왔다. 무역과, 회계학과 학생들도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왔다가 한 덩어리가 됐다. 이들이 인문사회학관 건물 앞으로 나왔을 때는 100명쯤의 덩어리가 생겼다. 정광민은 선언문 뒷면에 검은 사인펜으로 자유라고 휘갈겨 썼다. 그는 이 자유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앞장을 섰다. 흥에 겨워 어깨까지 흔들어가면서 정광민은 빠른 걸음으로 학생들을 상대 앞까지 이끌어갔다. 이곳에서 노래가 터져나왔다. 부산 데모의 주제가가 된 우리의 소원은 자유를 목이 터져라 불러댔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도서관 안엔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앞들의 잔디와 벤치에도 200명쯤이 흩어져 있었다. 데모대는 도서관 잔디밭에 들어갔다. 모두 일어나자. 이런 고함 소리가 간간히 데모대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은 선구자, 교가, 애국가를 계속 불렀다. 박기채 총장, 이충걸 학생처장, 신태곤 상대 학장, 오종석 상대 교무과장이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달려온 것은 이때였다. 총장은 정광민의 어깨를 툭툭 치며 타이르듯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했다. 오 교수는 정광민의 허리띠를 붙들고 뒤로 끌어냈다. 큰 나무 밑으로 끌고 간 오 교수는 이것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학장실로 가자고 했다. 정광민은 말을 바로 받았다.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2, 3년 살 각오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대열로 돌아왔다. 20명의 잠복 형사들은 사태가 너무 빠르게 전개돼가는 바람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학생 데모는 초동 단계에서 깬다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깨고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지 않았다.
몇몇 형사들은 학생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학생, 이러면 안 돼 라고 말려보았으나 막무가내였다. 서면 근방의 소매치기 소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30세의 이성희 형사는 김성수 형사의 팔을 툭 치며 이제 깨버리자 라고 속삭였다. 그때 정광민은 친구로부터 선언문을 한 장 받아들고 도서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열람실을 돌아다니며 아직도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우리 일어납시다 라고 소리쳤다. 정광민이 다시 잔디밭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두 형사는 학생들을 헤집고 그를 향해 뛰어들어갔다. 이 형사가 정광민의 멱살을 잡는 것과 동시에 두 사람은 학생들에게 둘러싸였다. 누군가가 면도칼이 아니면 만년필 촉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로 이 형사의 손바닥을 그었다. 학생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욕설을 퍼부으며 두 형사를 차고 밟고 했다. 잔디밭 가장자리로 몰린 두 형사는 그만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두 형사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자 한 이 체포 시도는 노래만 부르고 있던 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꺼져가던 열기에 휘발유를 부은 꼴이 됐다. 두 형사의 행동으로 자극받은 구경꾼 학생들도 한꺼번에 데모 대열에 끼어들었다. 도서관 안에서도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형사의 기습은 시위 대열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불어나게 했다. 저절로 5줄의 어깨동무 대열이 이루어졌다. 대열은 계단을 내려가 상대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꿈틀꿈틀하는 용의 몸뚱아리처럼 대열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뒤늦게 달려온 학생들이 잇따라 이 흐름에 말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도 끼어들었다. 데모에 소극적이게 마련인 복학생과 4학년 학생, 심지어 대학원생들까지 합류했다. 몇몇 교수들은 대열과 같이 뛰면서 학생들을 잡아당겼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대열은 아스팔트 산책로를 따라 상대를 지나 신관을 한 바퀴 돌고 스탠드를 가로질러 운동장으로 내려갔다. 데모 대열은 이제 2000명점으로 불었다. 유신, 철폐, 처음으로 구호가 터져 나왔다. 시위 대열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교련 수업을 받고 있던 ROTC 학생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데모 대열은 신정문으로 향해 나갔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철문 바깥엔 스파르타 병정들처럼 방패와 방석무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학생들은 농구 골대를 밀고 와 신정문에 이르는 비탈길로 굴렸으나 쇠문은 끄떡도 안 했다. 보도에 깔린 붉은 보판을 깨어 경찰 대열에 집어던지는 학생들도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신정문 바깥에서 동네 경찰서장은 진압부대의 캠퍼스 돌격을 명령했다. 맨 앞장을 선 것은 페퍼 포그를 뿌리는 지프차였다. 블랙 마리아란 별명이 붙은 이 차는 하얀 가스를 내뿜으면서 교정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 뒤로 얼굴을 방석철망으로 가린 초록빛의 대열이 발맞춰 따라 들어왔다. 학생 대열은 매운 가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재채기를 터뜨리고 눈물을 찔끔찔끔 짜면서 그들은 우르르 물러났다. 일부 학생들은 대항했다. 시계탑 밑에 보도에 깔린 보판을 빼내 가스차에 던졌다. 유리창에 철망이 쳐져 있어 보판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자 보판을 깨어 조각으로 만들어 던지기도 했다. 잘못 던져 앞에 학생이 얻어맞기도 했다. 학생들이 대항하자 경찰은 MPG, 최루탄 발사기를 쏘고 사과탄을 던졌다. 이때 캠퍼스로 돌아온 경찰은 585명이었다. 데모대를 완전히 해산시키기에는 모자라는 병력이었지만 학생들을 자극하여 거대한 분노의 덩어리로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블랙 마리아는 운동장으로 들어가 달아나는 학생들을 뒤쫓았다. 너무나 집요하게 추격하는 바람에 구경하고 있던 지질학과 이만규는 저러다간 학생들이 차에 깔려 죽겠다고 소리치며 데모 대열로 뛰어들었다. 달아나는 어느 학생이 갈지자를 그리며 블랙 마리아의 추적을 뿌리치려고 해도 지프차는 스탠드 바로 밑까지 깔아 죽일 듯 그 학생을 몰아갔고 학생들은 야유를 보냈다. 사학과 졸업반은 운동장에서 우우우 하는 함성이 터져나올 때까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교수가 바깥에 신경을 쓰지 말고 공부나 하자고 했으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매운 최루탄 가스는 학생들을 행동으로 몰아세웠다. 학생들은 교수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몰려나갔다.
모두 본관으로 들어가라. 경찰은 경고방송과 동시에 최루탄을 쏘았다. 2, 3층의 유리창이 최루탄을 맞고 박살이 났다. 유리 조각이 좌르르 우박처럼 떨어졌다. 학생들은 본관으로 피해 들어가 창문을 통해 경찰에 욕을 퍼부었다. 창가에 서지 마라. 경찰의 두 번째 최루탄 세례가 유리창으로 날아왔다. 와장창 와장창. 곳곳에서 창문이 깨지고 복도는 최루가스로 뒤덮였다. 많은 교수들도 모멸감을 느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무얼 아느냐고 데모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었던 교수들은 이젠 학생들과 마음속에서 같은 편이 되고 있었다. 경찰의 캠퍼스 돌격은 방관하던 학생들을 참여자를 더 용기 있는 시위자들로 만들었다. 이 교정 진압작전 이후에는 막는 쪽과 외치는 쪽이 있을 뿐이었다. 방관자의 설당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학생들은 경찰이 일단 운동장으로 물러나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문창회관 앞에서는 700명 남짓한 무리가 모였다. 이 무리는 구정문 쪽으로 행진했다. 구정문은 신정문에서 남쪽으로 2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나갔다. 체육관, 도서관, 본관에 몸을 피했던 학생들이 다시 쏟아져 나와 이 대열에 합세했다. 이때 경제과의 어느 학생은 본관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데모 대열을 구경하고 있는 마지막 방관자들에게 외쳤다.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 구호는 아마 부산 데모를 통해 나온 모든 구호 가운데 가장 수준 높고 준엄한 것이었으리라. 대열이 구정문으로 꺾이는 모퉁이를 돌 때 옆에 붙은 공대 강의실에서 공대생들이 무더기로 뛰어나와 합류했다. 이제 1000명이 넘게 불어난 사람의 무리는 비탈길을 무서운 관성으로 휩쓸며 내려갔다. 구정문을 향해 쏟아져 내려간 학생들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수의실에 돌을 던져 박살을 내고 그 옆에 붙은 블록담을 공격했다. 블록담에 쳐진 철망을 걷어내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발길질을 하자 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드디어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100명쯤의 기동경찰대와 맞닥뜨렸다. 구정문 앞에는 가게가 있고 이 가게 앞엔 빈 음료수병이 쌓여 있었다. 학생들은 너도나도 이 빈 병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경찰 버스의 앞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은 이 기세에 눌려 주춤했다. 학생들은 무너진 구정문 쪽 블록담 사이로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3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주택가 골목 사이로 빠져 온천장 쪽으로 뛰어갔다. 10월 16일 오전 11시 부산대 도서관 앞. 도서관 앞엔 2000명가량의 학생들이 모였다. 수백 명의 사복 형사와 교수들, 그리고 정보 형사들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무역과 김창수가 학생들을 모두 앉도록 했다. 선언문 낭독이 있어야 할 차례였다. 정광민은 자기가 쓴 선언문을 꺼내 읽으려 했다. 그러나 희미하게 등사돼 아예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 정광민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친구가 전날 받았던 이진걸의 선언문을 건네주었다. 정광민은 우리는 학원 내 일체 외부 세력을 배격한다는 선언문을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그가 선언문의 첫 단락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 속으로 들어온 것은 도서관 옥상에서 그를 겨냥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였다.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데모할 때 주의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상점이나 학교 기물을 부수지 말자.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다. 행인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질서를 지켜 시위를 하자. 학생들은 데모의 목표 지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온천장으로 가자. 아니, 부산역까지 나가야 한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 정광민은 같은 학과 친구들에게 끌리다시피 하여 도서관 뒤쪽으로 빠져나왔다. 한 친구는 3,000원을 주면서 이제 너의 할 일은 끝났다. 친구 집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다. 내 친구는 광민이를 번쩍 들어 뒷담으로 넘겨보냈다. 학생들은 목적지를 놓고 도서관 앞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결정하지 못했다. 우선 학교를 뚫고 나가기로 했다. 8줄로 어깨동무를 했다. 그리고 비탈길을 따라 무너져 내리듯 운동장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많은 학생들이 가방을 든 채 뛰었다. 여학생들은 콜라와 사이다를 한아름 사가지고 와 대열과 나란히 뛰면서 남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경찰은 이제 이번 데모가 옛날에 그 어떤 학생 데모와도 다른 성격을 띠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가장 큰 특징은 놀라운 자발성이었다. 졸업반 학생과 여학생까지 스스로 끼어들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체면치레로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실랑이를 벌여 자중질환이 생기고 여기에서 데모의 김이 새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캠퍼스에 있었던 학생들 가운데 90% 이상이 대열에 끼어들었다. 전에 없던 높은 참여율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2번이나 깨어져 흩어졌다가도 3번이나 다시 뭉쳐 더 거센 도전을 해왔다. 학생들의 상기된 얼굴은 신념으로 빛났고 장난삼아 데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시위 대열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운동장 북쪽의 사대부속 고등학교 담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 담엔 셔터식 철문이 달려 있었다. 학생들이 밀어붙이자 문이 떨어져 나갔다. 이곳으로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학생들이 엉겨붙었다. 이때 누군가가 질서 유지라고 구호를 선창했다. 질서, 유지. 어느새 합창으로 변했고 학생들은 질서를 되찾았다. 10월 16일 정오 부산대학. 한편 경찰이 뒤늦게 4대 부속고 담을 봉쇄하자 미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학생들 2,000명가량은 어깨동무를 한 채 대학 운동장을 계속 맴돌았다. 오후 1시쯤부터 학생들은 교정을 떠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정문을 나서는 데는 굳이 말릴 까닭을 찾을 수 없었다. 학교 당국에서도 오후에는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경찰은 자기들에게 도발을 하지 않고 교문을 지나가는 학생들에게는 손댈 수 없었다. 경찰은 곧 학생들이 가는 곳이 부산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성희 형사는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부산역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선 어떤 학생이 우리는 했다, 너희들은 무엇 하느냐고 소리치는 것도 엿들었다. 이 정보는 부산시경에 즉시 보고됐다. 동아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도 경찰의 비상망이 쳐졌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빠져나간 뒤에 박기채 총장은 교수들을 강당에 모았다. 인류 역사 시작 이래로 젊은이들은 항상 과격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면학 분위기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 짤막한 당부의 말을 던지고 강당을 나가버렸다. 10월 16일 오전 서울. 부산대학교가 최루가스와 함성으로 휩쓸리고 있던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는 휴회 기간 중에 사망한 유정회, 김성환 의원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의원직을 승계한 고기남 의원 선서를 듣고 5분 만에 끝났다. 김영삼 총재 제명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텅 빈 야당 의석을 의식해서인지 좌석에 앉아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공화당 의장설이 박준규는 기자들과 만나 신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자살한다고 해도 곡할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고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한강을 가로지른 11번째의 다리 성수대교 개통식에 참석하여 테이프를 끄는 뒤 강남 쪽으로 걸어서 건넜다. 이어서 여의도에 있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관을 방문해 한국기계교역전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전시장에 온 일반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박 대통령이 전시장을 떠날 때 관람객들이 바깥으로 나와 박수를 치자 손을 들어 답례했다.